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? 일단 뭐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.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.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?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.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그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이런 정도면은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.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.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아요? 저는 뭐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.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.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그런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.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대검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그 항소는 신중하게 좀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게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러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며칠 제가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또 예산 경제가 아니죠. 국회 그 예산 그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.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.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. 전반.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.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. 형사소송법의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, 양형 부담이거든요. 저는 뭐 크게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해석의 문제고 판례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. 양형 부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. 매우 예외적으로 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절반 이상 일반적인 사건은 뭐 절반 이상 정도 그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은 뭐 항소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.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다음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간이 없었고요.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뭐 대검에서 일선
부서에서 뭐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뭐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이 양형 아니겠습니까? 양형이 있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뭐 도움이 될 것이냐.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그 재판 과정에서 몇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.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, 뭐 장기를 꺼내야겠다, 뭐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.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. 그 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.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갖고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 이런 의혹도 그 당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갖고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?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.